안녕하세요. 저는 책 만드는 영화 번역가 함혜숙입니다. 책 쓰는 출판 번역가 박산호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박산호쌤이 출간한 에세이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사고 있어 라는 제목의 에세이인데요. 거기에 실린 저자 소개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회화와 토익 강사를 거쳐 영상 번역가로 일하다가 하드보일드 문학의 대가 로렌스 블록의 무덤으로 향하다에 번역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출판 번역계에 입문했다.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산호쌤이 영상 번역가로 일하던 시기에 저랑 인연이 이어졌거든요. 그 번역회사 영상 번역 회사 직원이었고 그때 산호쌤이 번역가로 왔었잖아요. 그때 잠깐 일하시다가 그러고 인연이 끊겼다가 제가 4년쯤 더 회사를 다니고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서 번역가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출판 번역가로 활동하던 이제 산호쌤을 만났어요. 그때는 좀 번역가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해서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교류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산호쌤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해주셔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때 산호쌤이 올리는 글을 거의 매일 들여다봤는데 산호쌤이 이제 서평이나 영화 리뷰를 많이 쓰셨거든요. 지금도 많이 쓰시는데 그 글만 보면 그 책이나 영화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산호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신기한데 지금도 페북에 가끔씩 이렇게 영화나 서평 올리면 다들 이렇게 제가 평 올리면 읽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내가 재밌다 했는데 만약에 읽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년을 그렇게 글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글을 보면서 되게 글을 매력적으로 쓰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 롤모델로 삼았었어요. 항상 저도 글 잘 쓰는 번역가가 되고 싶다. 이제 저는 영상 번역가라서 그렇게 긴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왜냐면 저희는 짧은 대사만 번역을 하니까 그 나의 글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산호쌤 글을 보고는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부터 글 잘 쓰는 번역가 박산호쌤이랑 글쓰기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박산호쌤이 번역도 하시고 책 집필도 하고 있어서 혹시 그 두 가지의 이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번역을 하시다가 작가로 영역을 넓히신 건데 어떻게 출판 번역을 시작했고 언제부터 어떻게 집필을 하셨나요? 그 얘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판 번역 아까 한 얘기를 잠깐 이어서 해보자면 영상 번역 때려치고 이제 문서 번역이라고 해서 서류 번역에 이제 다양한 영역의 그 번역을 1년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제 이름을 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짧으면 뭐 한 장에서 길면 10장짜리 문서를 맨날 이렇게 뭐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마감을 치고 나면 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벌리겠지만 제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이제 헛헛함이 느껴져서 그리고 제가 워낙에 또 책을 좋아해서 나도 이제 책 표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출판 번역가가 되고 싶다. 그런 이제 꿈을 갖게 됐죠. 아까 한 선생님 말씀하신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뭐 책 읽고 나면 서평 올리고 영화 보고 나면 이제 영화평을 올렸던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저의 생각을. 그렇게 꾸준히 서평이랑 그걸 올리니까 와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번역가 분들도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상의를 드렸죠. 저 너무 번역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길을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조용학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번역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황금가지 출판사에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황금가지 출판사가 당시에 그 신인 번역가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보내줬어요. 이제 그 로렌스 블록에 이제 소설 처음 몇 페이지를 보내줬는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원래 스릴러 소설 광팬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테스트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비장한 심정으로 열심히 해서 보냈더니 합격을 해가지고 그 책이 저의 첫 책이 된 거죠.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문서 번역이었어요. 출판 번역가가 아니라. 근데 어떻게 단번에 테스트 통과하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능력자시네요.
아,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출판 번역가로 데뷔를 했고, 작가가 된 계기는 네이버 블로그가 인기가 떨어지고 페이스북이 막 새로 생기면서 블로그 이웃들이 다 페이스북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심심하다, 나도 이제 같이 이사 갈래.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서, 근데 역시 저는 할 줄 아는 게 글 쓰는 것밖에 없어서 뭐 일상 얘기도 올리고 서평도 올리고 영화평도 계속 올리고 막 이랬더니, 그러다가 어느 출판사 대표님이 제가 올리는 글을 보고 선생님 이런 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만든 게 단어의 배신이었거든요. 그거는 영어 공부 책이었는데 첫 책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 출판사 대표님들이 박산호 씨가 글을 쓰는 능력도 있군요. 그래서 그러면 에세이를 써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이 온 거죠. 뭐든지 처음에 그 문을 열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일단 그 문을 열면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뭐 출판 번역가가 되고 싶어 혹은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문이 열리기까지 열심히 두드리면 문이 열리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쉬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산호쌤 그 출판 번역가로 이제 활동한 지 몇 년 만에 그 첫 그 집필을 하신 거예요? 거의 뭐 3, 4년? 정도 지나서 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간 거죠. 집필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셨던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번역가보다 작가가 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감히 뭐 내가 무슨 작가야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무슨 글을 쓸 수 있겠어 그랬고 블로그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냥 재미있게 일기 쓰듯이 남들 다 봐도 되는 일기를 쓰는 느낌으로 써왔기 때문에 단어의 빛을 쓸 때도 내가 작가일까? 뭐 이런 자각이 잘 안 들었는데 아까 말하신 그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요. 거기 대표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소개할 때 에세이스트로 올렸는데 본인이 다 마음이 울컥했다고 선생님 이제 진짜 작가가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감동받았죠. 진짜 그 첫 그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데 그 기회를 잡기까지 10몇 년을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글 잘 쓰는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과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70여 종이 넘는 책을 번역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스릴러를 주로 번역하셨고 스스로 이제 스릴러 번역가라고 소개를 하시잖아요. 처음에 그것도 장르 소설이었죠. 처음에 테스트 통과한 거. 그게 스릴러 소설이었죠. 근데 초보들은 자기계발서를 번역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황금가지 자체가 장르 소설 전문 출판사예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어떻게 장르 소설 번역가를 특화하셨는지 들려주세요. 제 로렌스 블록의 영화는 툴스톤으로 나온 그 원작 소설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나 봐요. 황금가지에서 계속 이제 비슷한 장르 소설들을 저한테 줬었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도 제 소개를 할 때 이런 소설을 했다 그랬더니 다 스릴러 소설이군요. 그래서 거기서 맞춰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개발서랑 여러 가지 장르 다 했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그리고 베스트셀러 냈던 게 찰드 44나 이런 것처럼 유명 소설들을 몇 번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출판사들이 이 사람은 장르 소설을 잘하는구나 스릴러 소설에 뭐 특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쪽으로 몰아서 주셔서 저는 굉장히 좀 행운아인 셈이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다른 번역가들 봤을 때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죠. 다들 보면 여러 가지 장르를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본인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또 입문서를 하시는 분들은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소설 안 받고 이렇게 본인의 호불호도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출판 번역을 꿈꾸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소설 번역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보통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소설 번역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해줄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한글 소설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줄거리를 알려고 읽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재밌는 묘사라던가 생생한 표현이라던가 한국어로 읽는 것만큼 즐겁게 소설책을 읽고 싶은데 번역이 딱딱하거나 그 맛을 살리지 못하면
사실 안 되는 게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 번역은 출판사 쪽에서도 처음에 번역가를 고를 때 뭐랄까 고려를 하고 고르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소설 번역에 열정이 있다면 검토서도 더 많이 쓰고 샘플 번역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번역가로서 그 실력을 쌓으려면 외국어 실력뿐 아니라 이제 한글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영어 실력이 기본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어 싸움이니까 그래서 한국 소설가들이 번역 이제 올 때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한국어 실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번역가한테도 글쓰기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은데 본격적인 글쓰기 얘기는 뒤에 좀 다시 하고 우선은 번역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박산호 선생님이 번역한 책들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책도 꽤 많은데 책 꽂아놓고 보면은 소위 벽돌책이라고 말하는 두꺼운 책이 많더라고요.